상대 강도 측면에서 미국보다는 이머징 증시가 강할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 관심 가져야 될 섹터는 바로 이겁니다. 아무래도 대표님을 찾는 분들은 이제 기법 네. 이런 거 좀 알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찾으려고 시도하는 분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제가 3주 전에 사실 출연해서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린 건데요. 네. 만약에 기법을 찾는다, 트레이딩의 어떤 기법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기본기에 미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기본기는 결국 캔거이 추지파. 네, 기억하시네요. 맞습니다. 이걸 암기하고 있다. 네, 캔거이 추지파. 와, 네, 캔거이 추지파를 보면서 단기 트레이딩, 뭐 어떤 기법을 찾는 분은 기본기에서 결국 기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본기에 미쳐야 된다. 캔거이 추지파를 통해서 차트를 보는 거에 미쳐야 된다. 오늘 처음 듣는 분 있으니까 캔거이 추지파가 뒤에 딱 뭐였죠? 네, 캔들 거래량 이평선, 추세 지정, 파동 패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런 차트 투자, 네. 뭐 사실 무조건 이것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트 투자의 장단점 및 조심해야 될 거 있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단점은 알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고수분들이 계신데 가장 이분들이 싫어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아침 9시 어떻게 보면 좀 늦게 일어나고 싶고 네.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보통 이런 거 투자하시면 트레이더 분들은 또 이제 이게 전업 투자자니까 그렇죠. 네. 아침에 굳이 일찍 일어나는데 이유가 없는 분들이 네.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일어나서 어쨌든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투자해서 뭔가 기다렸다가 수익을 보는 가치 투자랑은 또 다르니까. 그렇죠. 예. 약간 데이 트레이딩 쪽, 특히 스캘필 쪽은 거의 우리가 흔히 이 업계에서는 노가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노가다 해야 되는 거죠. 네. 계속 샀다 팔았다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자기의 그게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성향에. 그게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걸 뭐 어떤 뉴스를 확인하고 뭐 차트를 확인하고 그걸 하는 게 성향이 안 맞는다 그러면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안 되면 가치 투자 쪽으로 가거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성향에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 성향에 맞는다면 결국 기본기로 돌아가는 거고요. 캔거이 추지파 열심히 해야 되고 캔거이 추지파 열심히 보고 이런 게 자기 성향이 안 맞는다 그러면 그분은 단기 트레이딩이랑 어떻게 보면 안 맞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정말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평소에는 펀더멘탈 분석으로 투자하고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고 그런 분들이 더 많잖아요. 보통은 차트 보고 투자하는 사람보다 일반인들 중에서 어떤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회사가 좋아 보여서 잠깐 내가 샀다가 좀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수익 나면 팔고 나와야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거는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투자를 한다면 긴 호흡을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회사가 좋지만 회사가 좋아서 투자하지만 나는 일주일 또는 한두 달 내에 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가치를 보고 내가 투자하지만 짧은 기간의 움직임은 결국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수요와 공급, 심리, 투자자들의 심리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결국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한 달, 일주일 짧은 기간에 투자한다는 건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고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건 반드시 트레이딩의 기본기가 됐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고 하면서 뭐 한 달, 두 달 이 기간 내에서 수익을 보면 나와야지 이렇게 접근하신다는 거죠. 본인이 투자에 맞는 방법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 자기의 성향을 알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를 명확히 알고 그에 맞는 기본기를 쌓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자신의 성향과 또 자신의 환경에 맞는 그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되죠. 성향과 환경. 나는 성향이 단타 쪽의 성향이지만 환경은 단타할 수 없는 환경이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향과 환경에 맞는 걸 먼저 찾고 그에 대한 기본기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인스타그램 보니까 단타 매매일지 매일 올리시던데 네. 혹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나 단타 잘하기 위한 방법 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장 초반에 공략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요. 고수일수록 장 초반에 공략 종목을 그 장 시작하고 찾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다 해놓겠죠. 그 전에 미리 준비를 전날 미리 준비해 놓고 또 장 시작 전에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그 전날 미리 어떻게 종목을 고르냐, 또는 장 시작 전에 종목을 어떻게 고르냐, 이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본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기본기 공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료를, 엑셀 자료를 보시면 직접 정리하신 건가요? 그렇죠. 직접 정리하는 겁니다. 열심히 매일 하시네요. 아침에 그날 장전에 어떤 뉴스가 이 뉴스가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런 뉴스를 찾는 겁니다. 장전에.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그런 뉴스가 있고 그에 해당되는 종목이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날 장 중이나 장 끝나고 어떤 테마가 그날 가장 강했고 어떤 테마가 어떤 이슈로 어떤 종목이 강했는지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테마적인 관점이고 섹터적인 관점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종목들이 강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시간의 시장이 또 있잖아요. 4시부터 6시까지. 또 시간 외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강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꾸 이렇게 어느 날 태양광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날 움직이고 다음날 또 움직이고 또 며칠 쉬다가 또 움직이고 이런 걸 매일 정리하다 보면 보입니다. 로봇주가 안 움직이다가 어느 날 움직였는데 그날 세게 움직이더니 뭐 다음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또 움직이더라. 이런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테마의 순환매, 주도 섹터의 순환매, 주도주의 순환매를 내가 이제 익히려면은 이렇게 장전에 어떤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내가 찾고 또 장중에도 찾고 직장인은 그게 안 되면 최소한 장 끝나고 저녁이라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인분들 사실 힘듭니다. 특히 이제 결혼하고 아기가 있는 분들은 직장 일 하랴 애들 보랴 시간 내기가 어렵죠. 하지만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안 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고 어려워도 어떻게 시간을 내서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이런 것들을 매일 하다 보면 그럼 시장이 돌아가는 게 점점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기초적인 게 쌓여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이 이런 기초적인 게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장 초반 공략 종목 어떻게 찾나요? 그냥 비법처럼 그냥 쉽게 찾는 방법을 원하시는데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이거 보니까 아까 전에는 이제 복귀가 중요하다고 해줬고 이번에는 장전에 이렇게 뭔가 그리고 그 전날 이런 거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게 공부 잘하는 방법도 이 예습과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본질적인 거는 다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런 거 요즘 늘 보고 계시니까 이 흐름이 좀 더 잘 보이실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어디서 그래도 좀 반짝반짝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테마는? 요즘에 반짝반짝 하는 게 없어요. 진짜 이렇게 보시는데도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잠깐은 있는데. 그러니까 짧게 움직이는 건 있는데, 그러니까 뭐 태조 이방원이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렇게 좀 긴 호흡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게 잘 안 보이는 거죠. 여기 엑셀에서는 지금 로봇 쪽이 약간 체킹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나마 이제 최근에 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게 로봇과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태조 이방원이 좀 지고 그 다음에 뜨기 시작한 게 최근에 로봇과 자율주행이죠. 그래서 이쪽에 좀 관심을 갖긴 해야죠. 이렇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하면 좋지만 사실상 뭐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아니면 어떤 내가 이 역량적으로도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좀 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사실 그런 거 찾으면 안 되는데 있습니다. 하승훈의 주식 투자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가입하실 수 있고 이런 자료들을 굉장히 깔끔하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방금 전에 이제 대표님이 엑셀에 뉴스 같은 거 정리한 거 보여주셨는데 좀 뉴스 어떻게 보는지 그다음에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뉴스 관련해서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유신이 이제 6월 30일 날 상한가를 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 조정, 상승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유신은 이제 두 가지 테마에 걸려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도 연동이 돼 있었고 그 다음 네옴시티 테마에도 연동이 돼 있었어요. 예를 들면 6월 30일 날 이제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가면 무조건 찾아야 돼요. 6월 30일 날 이제 오늘이 만약 6월 30일이라고 치면 그 6월 30일 날 해당되는 날에 얘가 어떤 걸로 어떤 이슈로 올랐는지 찾는 거죠. 근데 이 중에 또 광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때 이제 가장 쉽게 찾는 게 특징이라고 검색을 하면 특징주라고 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특징이라고 검색했을 때 뉴스가 어떤 뉴스로 올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유신은 여기 보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초기 이 논의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선한 테마인지 아니면 묵은 테마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여기다가 다시 우크라이나 또는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 날짜까지 쭉 검색이 되거든요. 그러면 6월 30일 기준으로 이게 처음 나온 거죠. 그럼 얘는 이게
신선한 뉴스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초기의 대장주가 데모였습니다. 4월 28일 날 상한가 가면서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근데 9월 13일 날 또 상한가를 갔어요. 그럼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9월 13일 날 이 종목을 봤다고 치면 9월 13일 날 이제 특징으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이유가 나오겠죠. 뭐 우크라이나 뭐 이런 이유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 만약에 우크라이나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5월 5일부터 여러 번 나온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선하지 않은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벌써 이게 신선한지 대중들한테 결국 어필할 수 있어야 되는 유통기한 같은. 그렇죠. 그런 거를 찾는 방법입니다. 아주 좋은 팁이네요. 네. 자, 그럼 상승장과 하락장, 네. 시장의 지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이제 대응하는 방법도 좀 달라야 될까요? 그렇죠. 달라야죠. 네. 기본적으로 주식 비중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연한 상승장에서는 내가 주식 계좌에 주식 비중이 예를 들어서 한 7, 80%를 들고 가고 현금 비중을 뭐 한 20% 정도 들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횡보 박스장이다. 그러면 항상 현금 비중이 한 50% 정도는 있어야지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횡보 박스장 안에서도 순간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총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하락장이라고 치면은 주식 비중이 뭐 적게는 10%, 5%, 많게는 뭐 30% 이내.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종가 매수, 종가 베팅 얘기도 했었는데, 상승장에서는 종가 매매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요. 상승장이 아닌 특히 하락장에서는 종가 매매 비중을 현저히 낮추고, 종가에 매수할 거 오늘 밤 미국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종가 매수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오버나이트 하는 주식 비중은 줄고, 대신에 오늘 정말 좋은 움직임을 만든 종목을 다음날 아침에 공략을 노리는 시가 매매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특히나 미국이 한 3% 이렇게 폭락한 날 있잖아요. 3% 또는 4%, 5%. 그렇게 폭락한 날은 현금이 많은 사람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좋게 움직임이 만들어진 종목이 있는데 미국 시장 폭락으로 인해서 다음날 빠지면 그런 주식은 일시적으로라도 올라요. 그래서 미국장이 폭락한 날은 폭락하기 전날 우리 시장에서 좋은 움직임을 만들고 끝난 종목, 그런 종목을 다음날 아침에 공략을 노리는 거죠. 종가 매매, 시가 매매 이 비중도 달라지는 거죠. 자, 지금 시대에 대표님께서 20대로 돌아간다면 대표님 지금 이제 40대 중반 정도를 알고 있는데 투자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꼭 준비하겠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주식 투자 동아리도 하고 실제로 수백만 원을 갖고 투자를 했었어요. 대학생 때 수백만 원 엄청 크죠. 그렇죠. 예. 그때는 그 돈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돈이었고 전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어떤 학기에는 수업을 최대한 다 오후로 몰리게 해놓고 그리고 그 당시에 경희대 서울 캠퍼스였는데 야간 수업도 있었어요. 6시에 시작하는 수업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3시, 4시, 6시 이렇게 수업을 다 몰아놓고 매매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이제 후회가 되는 게, 그리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 스스로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 한 500만 원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몇 프로 오르고 몇 프로 빠질 때 몇십만 원씩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좋은 나이에 열심히 기본기 공부를 하고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그 몇십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너무 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실력을 늘리는 데에 집중을 못하고 그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후배들한테도 얘기했던 거고 강조하고 싶은 건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를 떠나서 지금 당장 오늘 또는 이번 달 수익을 많이 내고 손실 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특히 젊은 나이일수록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한 거죠. 주식 투자는요, 좋은 게 실력을 쌓으면 수익은 정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귀천이 있는 거 없는 걸 떠나서 주식 투자는 장점이 실력이 쌓이잖아요.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기 시작하면 그걸 계속 유지만 해도 실력이 점점 늘어나고 나중에 수익을 내는 게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점점 높은 확률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은 10년을 해도 그 직업을 통해서 수익의 증가 폭이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도 어떤 특정한 직업을 하셨는데 몇십 년을 하셨는데 그 수익의 폭이 별로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분명히 실력이 쌓일수록 그만큼 확률이
수익 낼 확률이 커지고 수익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특히 장도 안 좋은데 네. 당장 지금 수익 내는 것보다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정말 주식 투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커진다. 이게 급격히 커지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 시장이 하락장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당분간 안 좋을 거라고 보는데 이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시고 분명히 하락장이 끝나면 큰 하락장이 끝날수록 그 다음에 큰 상승장이 옵니다. 그 큰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내기 위한 공부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4분기 그리고 내년 증시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만 좀 정리해 주신다면. 네, 포인트를 보면요. 일단 대세 하락이 지금 진행 중인데 대세 하락의 바닥은 반드시 대중들이 시장을 떠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네. 대중들이 주식을 던지고 반대로 스마트머니가 바닥에서 매집하는 과정이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보시면 아직 이 미국 시장에서 이 대중들의 자금 유출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대중들의 자금 유출을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도 확인을 먼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 지표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매주 이게 발표가 되거든요. 네. 미국 시장에서 21만 3천 건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급격히 높아졌다가 쭉 낮아져서 지금 21만 건 부근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결국 이제 경기 침체가 앞으로 올 거고 바닥이 되려면 지표가 안 좋아져야 돼요. 지표가 안 좋아지는 게 극도화되고 지표 안 좋아진 게 정점을 찍어야 시장은 반대로 바닥을 찍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네. 경기 침체가 오고 실업률이 앞으로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선행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매주 발표하는 실업급여 청구 건수입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걸 35만 건이 될 때를 봐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2주 연속 21만 3천 건이거든요. 거기서 아직 한 거의 14만 건 정도가 더 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앞으로 좀 그런 부분 경기 지표가 악화되는 게 극화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악재가 최대화되면 그게 바닥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뭐 그렇게 바닥을 확인했을 때 네. 그때는 어디에 좀 우리가 투자를 관심 있게 네, 봐야 될까요? 요거 한번 먼저 보실게요. 네. 코스피와 S&P 500의 1999년 이후 2007년까지 차트인데 왜 1999년 이후냐면 2000년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미국 시장이 붕괴를 했는데 미국이 버블이 우리보다 심했기 때문에 미국이 더 많이 빠졌고요. 나스닥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S&P 500으로 봐도 많이 빠졌고 우리는 2003년 3월부터 그때 이라크 전쟁 발발했거든요. 그때부터 2007년 말까지 대세 상승이었는데 이 닷컴 버블 붕괴되기 전에 고점을 넘어서서 그때가 약 1000이었고요. 2085까지 갔습니다. 근데 S&P 500은 닷컴 버블 붕괴되기 전 고점까지 갔다가 거기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또 폭락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큰 버블이 발생하고 그 버블이 붕괴되면 그 큰 버블이 있었던 시장은 그 이후에 한동안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차트를 보면 이제 코스피와 S&P 500인데 2009년 3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 지금까지 보면 미국은 13년 대세 상승이었고 6개월 빠진 거고요. 우리는 중간에 박스피라고 해서 뭐 6년간 박스권도 있었고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벌써 1년 넘게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버블, 미국은 분명히 특히 기술주 위주로 버블이 심했고 버블이 붕괴되고 나면 닷컴 버블 이후처럼 미국보다는 이머징 증시가 강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13년 동안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 주린이 분들 중에 미국 시장은, 미국 주식은 그냥 사면 오른다. 기다리면 오른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대세 하락 이후에 한동안 시장은 미국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상대 강도 측면에서 미국보다는 이머징 증시가 강할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볼게요. 뭐, 나스닥으로 비교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애플이 닷컴 버블 이후에 그 닷컴 버블 직전에 고점을 회복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이 붕괴해서 나서 수년간 상승을 하지 못했죠. 네. 반등은 있었지만 큰 하락에 비해서 상승이 약했고 수년간 제자리였잖아요. 박스권이었고. 애플은 5년 걸렸고요. 아마존은 10년 걸렸습니다. 닷컴 버블 전에 고점을 회복하는데 10년 걸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무려 17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중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애플이나 뭐 테슬라나 이런 게 3년이 걸릴지
다시 그 고점을 회복하는데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근데 버블이 심했던 주식은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얘기해 주신 게 첫 번째 바닥을 확인하는 거. 네. 두 번째가 이제 미국보다는 이머징. 네. 한국에 해당될 수 있다 얘기해 네. 주셨는데 그럼 한국에서 그때 좀 어느 섹터 쪽에 좀 더 관심을 마지막으로 네. 그때 관심 가져야 될 섹터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그때 가서 시장 대비 강한 섹터를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빨리 고민하지 말고 그렇죠. 예측하지 말자. 예측하지 말고요. 절대 그리고 예측할 수도 없고 예단해서도 안 됩니다. 네. 분명히 그때 가면 메이저가 스마트머니가 알아서 나올 스마트하게 사는 섹터가 있고 그렇죠. 그 섹터가 강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렇죠. 상승 초기에. 그걸 알 수 있는 게 시장보다 강한 종목, 거래량, 거래대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 영상을 복귀하면 그걸 알 수 있는. 맞습니다. 네. 아유. 네. 또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거 궁금하다면 제가 그때 시장 상승기 때 또 대표님 다시 모시고 네. 대표님의 뷰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전용투자자 하승훈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